노인은 암이 늦게 자란다는 속설 때문에 치료를 시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나이와 관계없이 빠른 치료가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노인이 과연 몇 살부터 노인이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래에서 보다 보면은요, 80, 80 이상 된 환자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다.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이제 무슨 수술을 할 것이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제는 뭐 앓다가 죽으면 되지.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만 저는 그래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아무런 증상 없이 지금 팍 돌아가실 것 같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4년, 5년 결국 고통이 생길 것이고 암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진행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려가시 막힌다든지 출혈이 있다든지 못 드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통증이 더 생기게 돼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한 것은 그런 증상이 없더라도 발견하는 순간 본인은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암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한 시간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떠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분의 삶의 질은 혁혁히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노인이라 그래서 연세가 많다고 해서 이제 수술 못 받는 건 아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법은 상당히 발달되었습니다. 마취도 마찬가지고 모든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는 연세와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그 병은 무조건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수술을 받지 않는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 이제 제가 뭐 해드릴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가족 가서로 받겠다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네, 초기에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개복 수술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위암 치료법이 병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위암의 치료는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위암의 진단입니다. 내시경으로 조직을 검사해서 위암의 병기를 아까 제가 조기 위암이냐 진행성 위암이냐를 구분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CT라든지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를 따라서 먼저 수술로 갈 것이냐 항암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걸로 갈 것이냐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교수님 저는 수술하는 게 두려워요. 저도 두려워요. 저도 막 주사 맞는 것도 힘들어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수술하지 말고 약으로 치료하면 안 될까요?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복받은 것이다. 네.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에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다른 것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암의 치료 방법은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에서 조금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빨리 발견한 암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내시경으로 수술한다든지 복강경으로 수술한다든지 아니면 위장의 기능을 살리는 일부만 잘라낸다든지 그렇지만 진행성 위암에 있어서는 진행이 됐다는 건 주변에 이제 림프절이나 뭐나 갔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복 수술을 원칙으로 하지만 요즘 와서는 이제 복강경 수술도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암의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를 자르지 않고 내시경으로 치료를 하던데요라고. 한 연예인이 또 그걸 또 방송에서 같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해서 상당히 유명해진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위암도 내시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시경으로 그 병변이 있는 위 부분만 도려내는 거예요. 원칙이 있습니다. 아주 빨리 발견을 해야 되고 그 암 자체가 다른 데로 분화대가 좋아서 다른 데 퍼진다든지 그렇게 가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주변에 이제 림프절로 전이가 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들까지 경험에 있어서 이 정도의 암, 이 정도의 크기고 이 정도의 두께 이런 분화도를 가진 암들은 림프절로 전이 간 적이 없더라. 그러나 굳이 림프절 절제를 위해서 위를 자르지 말고 내시경으로 그 부분만 제거를 해도 된다. 그래서 내시경을 검진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무조건 수술하는 게 아니라 내시경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러면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얼만큼 자르냐가 또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위 절제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시경은 그것만 드러냈지만 절제를 하는 것은 위에 암 있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암이 퍼져나가는 림프절을 같이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암이 하부에 위치해 있다면 주변에는 림프절은 하부에 있고
여기서부터 위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위는 한 60% 잘라내는 위하전절제술. 심하고 안 심하고 상관없이요. 그렇지만 암이 불행하게도 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림프절이 이쪽으로 전이 갈 수가 있고 여기서 몇 센치를 올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전절제술을 합니다. 그래서 위를 다 잘랐다 안 잘랐다. 아이고 저 사람 암이 심해서 다 잘랐네. 그게 아니라 암의 위치가 좀 높은 데 있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환자분들도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위암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모든 수술 과정이 뱃속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흉터도 적고 회복도 빠른 게 복강경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3D 수술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특히 복강경 수술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예, 이제 수술은 상당히 발달됐습니다. 과학이 발달됐죠. 이제 아시잖아요. 자동차가 이제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막 가고 그렇습니다. 복강경 수술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무조건 위암이라면 배를 째서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은 기구로서 뱃속을 이게 카메라를 넣어서 이제 수술하는 겁니다. 흉터를 작게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 2004년부터 어떻게 운이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복강경 기술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고 몇몇 선생님들 하실 때 이제 저도 처음 시작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의 기술, 과학을 어떻게 참 쉽게 아주 혜택을 입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 십몇 년 동안, 15년 동안 이제 상당히 더 발달했습니다. 제가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수술할 때. 네. 선글라스가 아니죠. 여러분 극장에 가서 3D 영화 보셨죠? 네. 네. 안경을 주지 않습니까? 네. 이게 3D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보는 것이 이 화면 자체가 위를 입체적으로 보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혈관도 잘 보일 뿐더러 아주 고화질이고 이런 거 이제는 뭐냐 장비가 좋아짐으로써 수술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네네. 2015년도에 우리 대구에서 아시아 태평양 내시경 복강경외과 학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모든 외과 의사들, 특히 위암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코엑스에서 저희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을 대표해서 이제 라이브 수술 그 환자분을 직접 수술하는 것을 강당에서 전체 한 1,000명의 청중들이 같이 봤던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복강경 수술 기술이 전 세계를 가르칠 정도의 어떤 아주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수술 방법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장기들을 손으로 꼬매도 하던 것이 이제는 자동 봉합기를 사용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위를 전체 다 자르고 난 다음에 식도하고 소장하고 연결하는 방법에서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데 저희들 기관에서 또 제가 같이 이걸 하나의 새로운 수술 기법을 발전을 시켜서 이것이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용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복강경 수술이라는 것은 장점은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배를 많이 째는 것이 구멍을 조금 째려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게 째면 통증이 별로 없겠죠. 통증이 없을 것이고 회복이 빠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이라든지 염증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목욕탕에 가도 흉터도 별로 안 나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내가 크게 있으면 아이고 암 수술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흉터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아주 조기니까 살아가는 것도 오래 살아갈 수 있고 흉터도 없으니까 자기의 자신감, 사회생활로서의 빠른 복귀라든지 그런 회복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위암 수술하면 크게 의사의 손으로 하는 복강경 수술, 또 로봇 복강경 수술, 또 개복 수술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세 가지 치료법의 장단점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복강경 수술을 설명드렸으니까 무조건 복강경 수술이 제일 좋다. 나는 무조건 복강경 수술을 해주세요.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세 가지 수술에 있어서의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로봇 수술인지 복강경 수술인지 개복 수술인지 암 수술에 있어서의 가장 큰 목적은 뭔가 하면은 암을 완전히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림프절들을 주변에 퍼져나가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함으로써 한마디로 완치를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암의 진행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검사하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분은 암이 상당히 심해요. 심하고 주변 장기, 간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혹시 조금 침범도 했는 것 같고 주변에 이제 림프절도 좀 커져가 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 복강경 수술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개복 수술을 해야죠. 주변 장기를 자를 수도 있고 림프절도 절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복강경 수술은 처음엔 조기에만 진행하던 것이 요즘은 조금
경험이 있는 술자에 의해서는 이제 진행성 위암에서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적을 이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는 것은 수술하시는 선생님의 어떤 숙련도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은 똑같은 수술 방법이다. 거기서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그 선생님의 의견을 따르고 그래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수술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수술법을 통해서 자기만의 필요한 수술을 했다면은 이제 당분간은 회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병기나 수술법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을 거치면 일상 복귀가 가능할까요? 아주 걱정이죠.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진짜 고시는 해야 될 것도 같고, 회사에도 한 6개월은 쉬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고 보통적으로 권하는 건 한 달 정도. 그래서 저는 한 달 정도 하면은 웬만한 생활 다 하십니다. 직장에도 가시고 운동도 하시고 일상생활 하시는 거 다 하십니다. 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쉬시다 보면 오히려 더 자신감이 떨어지고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달 정도의 휴식기를 가지고 그렇지만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다른 치료를 더 요하는 경우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연장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한 게 있는데 해외 여행을 간다든가 부부 관계라든가 또 임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이 합니다. 비행기 타도 되냐고. 네. 예, 비행기 타도 되고 다른 음식 먹어도 되냐고. 저는 괜찮다라고 합니다. 위수술 받았다고 한 달이나 2달 후에 비행기 못 타세요. 그런 어느 규정에도 없고 괜찮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 한 달이나 2달 후에는 가실 수가 있으시고 네. 부부관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상체에 통증이 없다라면 그건 원활하게 그냥 하셔도 될 것이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임신을 한다. 그럴 때는 이제 항암 치료에 그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항암 치료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자. 그리고 그리고 또 이빨 치료, 치아 관리하는 것들도 그런 것들도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수술법 말씀을 하셨을 때 위를 잘라내고 나면 제대로 먹을 수는 있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이 위 절제술을 하게 되면 몸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예,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잘라냈죠, 그죠? 위를 잘라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위를 자르다 보면 위하고 이제 소장하고 연결하면은 위 유문부라 관략근이 없어집니다. 음식물이 이제 빨리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를 다 잘라낸 사람들은 식도하고 소장하고 연결됩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얼마만큼 먹을 수 있느냐. 먹는 건 다 드십니다. 그러면 한 달이나 2달 정도 오셔가지고 그 환자분에게 선생님 제 위가 새로 생겼습니까? 라고 해요. 네. 제가 무슨 사람이 도마뱀도 아니고 자르고 난 다음에 조직이 살아나진 않잖아요. 그게 그런 것은 없다. 적응을 하는 겁니다. 적응을 해서 드시는 거에는 전혀 문제는 없지만 문제는 조금만 먹어도 처음에는 배가 부릅니다. 위가 이제 적어졌죠. 네. 그래서 운동을 하고 죽끝이 내려가는 것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는 조금 먹어도 처음에는 배가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다가 한 숟가락만 더 먹어도 꽉꽉 찬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분에 따라서 드시는 거. 그렇게 또 잘 안 드시다 보면은 또 불충분한 영양 섭취가 됩니다. 그리고 또 역류성 식도염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올 수가 있고 가장 위를 절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많이 좀 접한다든지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덤핑 증후군이라고 이건 위 절제했을 때만 나타나는 건데 덤프트럭입니다. 덤프트럭이 뭐냐면 갖고 와서 그대로 부어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음식물이 갑자기 소장으로 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가는 게 문제거든요. 빨리 내려감으로써 인슐린 분비가 많이 돼서 오히려 많이 먹은 것은 아닌데 얘가 많이 먹은 걸로 인식을 해가지고 인슐린 분비가 많이 돼서 오히려 저혈당에 빠지는 겁니다.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갑자기 식은땀이 난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다른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저혈당이 왔기 때문에 조금씩 먹어주는데 사탕이나 먹어주면 또 좋은 거다. 그리고 철이라든지 비타민 B12가 흡수가 이제 떨어지게 해서 빈혈이 나타나요. 손발이 저린다든지 힘이 없어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 같이 외래를 통해서 추적 관찰을 통해서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면 철분을 드리고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비타민 B12를 공급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불편함은 있지만 이것은 절대 이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못 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약을 먹음으로써 또 습관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또 암 재발,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못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잘 안 드세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걸 먹어도 되냐고. 그죠? 그리고 주위에서 아시다시피 주위에서 모든 분들이 한 마디씩 다 하십니다. 그거 먹지 말라고. 모든 분이 다 의사가 됩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다. 뭐 이걸 먹으면 암이 재발된다. 고기 먹으면 암에 좋지 않다. 그럼 미국 사람 다 암에 걸려야죠. 그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암이 위암에 덜 걸려요. 한마디로 이런 것들 김치 없으면 어떻습니까? 싱겁게가 김치 없으면 입맛이 없죠. 아주 싱겁게가 김치도 없고 그러면 저는 입맛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짜게 드세요. 김치도 드시고. 못 드시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즐겁게 맛있게 드셔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식이요법이고 그렇다. 또 이런 것들을 드신다 해가지고 절대 암은 재발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카더라 방송 이것은 절대 끊으시고 네. 그래서 본인한테 제일 맛있는 정확한 어떤 식이 습관을 들여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수술이 암 치료의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실제로 위암 환자 3명 중 1명은 사회 복귀가 쉽지가 않았다 그래요. 네. 그만큼 수술 이후에 관리가 쉽지 않다는 뜻인데 환자들이 건강한 생활을 되찾기 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치료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린 것은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합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조금 면역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을 해서 오히려 통증도 없애고 옛날에 뭐 또 콧줄 넣던 것도 넣지도 않고 그죠? 먹는 것도 그 다음날 바로 먹고 하나의 예를 하나씩 본다면 수술 전후에 금식을 최소화한다. 이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수술 전날 죽을 드세요. 위수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술 2시간 전에 만약 수술이 8시에 시작이 된다 하면 6시에 그분은 물을 드시게 됩니다. 그거는 당이 포함된 탄수화물이 포함된 음료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분이 링거를 맞을 필요도 없고 또 환자분이 물을 섭취하면서 갈증도 그렇고 편안함을 또 제공받을 수 있고 오히려 또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당 수치도 떨어지더라. 잘 회복이 되더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방구가 나오기 전에 6시간째도 바로 물을 드시라고 하고 그 다음날 저도 미염을 바로 드립니다. 환자분이 오히려 걱정을 하세요. 방구도 안 나는데 먹어도 되냐고요. 전혀 문제 없거든요. 방구는 시간 돼야 나오는 거지. 장이 운동이 돼야 나오는 거지. 오히려 그걸 먹어줌으로써 오히려 면역이 장내에 면역이 강화돼서 상처가 더 잘 낫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콧줄 넣고 호스 넣던 것들도 이것도 빼고 그리고 통증이 없어야 되죠.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왜 아기 놓을 때 우리 척추에 이렇게 주사를 놔가지고 이래서 하는 거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위암 환자들 수술할 때는 전날에 저희들이 등 쪽에 마취 주사를 놔서 줄을 연결해서 4일 정도 그래서 통증을 없앱니다. 통증이 없어야 환자들이 움직이죠. 드시기도 잘 먹고 그러니까 잘 드시면서 잘 운동을 해야지만이 다른 합병증들이 없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제는 환자의 그냥 수술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의 모든 것들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환자 중심입니다. 이제는 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인력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학제 통합 진료입니다. 저 혼자만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외과 의사고, 그럼 내과 의사, 영상의학과 의사, 한 6분의 의사분들이 이제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수술 전에 어떤 이 환자의 자료들을 보고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만약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치료를 할 것이냐. 그리고 외래를 다니는 데 있어서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떤가를 모든 6분이 모여서 환자분 한 분을 두고 설명을 해드리고 결정을 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다학제 통합치료인데 그럼으로써 암 치료 성적과 생존율을 향상시키고 특히 암 환자의 만족도가 이제 상당히 이제 증가되는 거죠. 그리고 암이라고 생각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내과에 갔는데 암이라고 이제 확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진료를 보려고 하니까 외래도 없어요. 그럼 기다리려면 한 2주를 기다려야 돼. 한 주를 기다려야 돼. 슬프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원스톱 서비스라는 거는 암 신환자는 그날 진료를 보게 하자. 예. 보고 당일 우리가 미리 이제 연락을 해서 검사도 빨리 보게 하자. 그래서 다른 병들은 조금 시간을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환자분들은 물론 그 암이 그렇게 급히 자라는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그 환자는 벌써 죽어가고 있거든요. 네. 의사를 만나는 순간은 편해집니다. 뭐 한 달, 두 달을 기다릴 수 있지만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치료에서 치유라는 어떤 개념으로 말씀드려서 암 원스톱 서비스. 당장 뭘 해주는 것보다도 환자분하고 같이 빠른 접촉을 통해 가지고 그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내시경 꼭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암은 걸릴 수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은 암은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2년에 한 번씩 하면은 아주 조기암으로 옵니다. 안 돌아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위암은 완치 가능한 병이다. 그리고 그 의사가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같이 믿고 따라가시면 좋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위에서의 카더라 방송. 이것은 배제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음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같이 따라가시면 위암은 절대 완치 가능한 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이런 치료법이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환자의 가족들을 만나보면 환자만큼이나 많은 고통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환자의 가족의 마음과 건강의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만약 집안에 암 환자가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 가족 전체가 암 분위기죠. 그죠?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실질적으로 그렇고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불안합니다. 재발하지 않을까. 또 만약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다라면은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암은 참 무서운 질환이고 힘든 질환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은 그런 치료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무조건 완치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치료를 떠나서 치유죠. 그래서 그럴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의료진과 같이 하면서 마음을 공유하면서 치유의 개념으로 암은 치유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 그것을 꼭 생각하시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코앞에 왔는데 건강한 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참고해야 될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날씨가 더워집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주 찬 음료, 빙가류, 그죠? 또 밤에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 대구 같으면 유명한 치맥, 맥주와 치킨 네. 먹다 보면은 위에 부담이 가고 위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날씨가 흐려지고 이제 장마철이 되게 되면은 뇌의 행복을 담당하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떨어져 가지고 우울증이 나타나게 돼서 그래서 점도 자꾸 먹는 걸 찾게 되고 슬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더운 여름날에서는 항상 위는 더 나빠질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위암은 아니더라도 자기의 위의 기능의 향상을 위해서는 음식도 규칙적인 음식 그리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위암도 가족력이 있는 암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위암 환자가 있는 가족이라면 환자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식생활 개선을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식생활과 함께 정기적인 암 검진이 있다면 암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위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과 최신 치료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위장관외과 유승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